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대한민국 인구 이대로라면 753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753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7월 2일 한경에 나온 뉴스거든. 그래서 제목은 한국 이대로면 100% 소멸, 저출생 쇼크 충격. 저출생.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0년 후 인구 현재 15%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고 그게 거의 뭐 750만 명 요 정도 수준이라는 뉴스입니다. 난 이걸 볼 때마다 어떤 게 생각나냐면 그 옛날에 어떤 유튜버 중에 좀 약간 시끄러웠던 분이 계시거든. 자기 자식이 뭔가 이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었어. 1심에서는 유죄 인정받고 특수학교 교사 그리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1심에서 승소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내가 여기서 승소했다는 거는 우리 자식이 학대 당했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는 2018년 때부터 윈터 이즈 커밍을 외쳐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와. 내 옛날 영상, 몇 년 영상을 보고 와서 어반이 형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데 나도 똑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될 거란 걸 알았지만 정말로 이게 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뭐 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각설하고 기사 내용을 얘기하자면 100년 후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 그래서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연구원, 여긴 어딘지 모르겠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여기서 출간한 2025 인구 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라는 보고서에서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거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코호트 요인법이라는 게 출생, 사망, 국제 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미래의 수준을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대로 딱 봤을 때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극단적으로 박살날 경우에 7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5,168명의 14.6% 수준인데, 근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고, 중위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1,115만 명, 그리고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1,500만 명이 남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낙관적일 때 1,500만 명, 그리고 가장 비관적일 때 753만 명인데,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출산율 결과는 옛날에도 많이 예측을 했잖아. 근데 그 예측의 가장 최악의 결과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지금 나타났거든, 대한민국은. 그래서 뭐 앞으로도 똑같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일단 뭐 700만이든 1000만이든 1500만이든 망한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보다도 더 적은 수치지. 그래서 일단은 2075년까지 인구가 30% 줄어들다가, 그러다가 2125년까지 절반 이상 급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인구 같은 거는 이제 가속도가 붙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 결국엔 이렇게 해서 존망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를 보게 되면 이제 고령화도 당연히 심해지고,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되는 2100년쯤에는 현재는 100명인 노인 30명을 부양하고 있거든. 근데 이때 되면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사가 올라왔고,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배댓은 이거였어. 그래서 친중하고 중국 놈들을 끌어들이냐, 부동산도 투표도 하고 중국 살람 경찰도 하고 나라 중국이 안 넘어가냐.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아나운서 하고 있던데. 그리고 어차피 알아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냥 애 낳으면 현금 5천 주고 300씩 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다음 댓글은 그거였어.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대출 폐지의 주담대 축소하는 이 나라 정부는 뭐냐. 그래도 부동산은 오른다고 하겠지, 100년 후. 그래서 부동산 불패로는 우리 방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엊그제도 내 라방한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또 이제 연끌로 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설득이 안 됩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사실 부모님 돈이라서 그렇긴 한데 설득이 안 됩니다, 보통. 보통 그게 설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상승 동력 자체가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승 동력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올라갈 수는 있어. 보통 이제 돈을 풀어내거나 유동성으로, 특히 대한민국은
유동성을 풀면 그게 다 부동산으로 가잖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봤는데 튀르키예였나? 부동산 돈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환율이 더 박살 났거든. 환율이 더 박살 났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환율이 더 박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 달러 자산을 제가 옛날부터 항상 가지라고 했잖아. 내가 달러 자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왔다. 여러분은 자산도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보는 DC 반응은 그거였어. 문크의 당신의 업적은 기록될 것입니다. 조신 중에 완벽한 말샬. 나도 싹수할 수 있어. 뿌뿌. 뭐 이런 것부터. 지금 와서 보니 일본이 디플레이션 사회를 일부러 만들면서 집값도 억제하고 물가도 억제하면서 그 어려운 불황을 30년 이상 버티었다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일본이 디플레를 일부러 만든 건 아닙니다. 일본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야. 일본 중앙은행의 실패거든,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의 디플레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그런 뭐 중앙은행이 알게 된 거야. 디플레 오면 좆된다. 그걸 다 알게 됐어. 일본 때문에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디플레를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근데 30년을 버텨서 결국엔 올라가고 있잖아.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저력이라는 거는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니까 이제 괜찮다.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충성하고 살면 된다. 저출생 같은 등신단어 쓰는데 소멸이 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뭐 이게 단순하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보면 일단은 그 인구가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일단은 지방은 소멸이야, 그지?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여수 엑스포 옛날에 할 때 2조가 들어갔거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흉물로 돼 있더라고. 이 여수 엑스포가 2조가 들어갔는데 완전 개흉물이야. 쓰지도 않아. 이런 시설들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지. 굳이 여수 엑스포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 지방이 다 넘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제가 2018년이 아니라 한 2015년, 16년부터 전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관광으로 흥했던 도시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그냥 싹 빠집니다. 그냥 어느 순간 되면 모이는 데만 모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싹 비어져 있어. 그런 일들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이 소멸을 하게 되더라도 지방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 근데 그 지방의 가장 핫한 동네 두 군데 있지. 예를 들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삼산동이 조금 핫하고 또 옥동이 약간 일군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뭐 그런 데나 이제 뭐 송정이라든가 개발되고 있는 그쪽에 사람들이 밀집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싹 빠지게 돼요. 그게 싹 없어져, 나머지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건 어디다? 어디긴 어디야, 강남이지. 당연히 이제 이 과정에서 빈집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면 빈집도 지금 막 800만, 900만 이 정도 되거든, 지금. 근데 일본은 2030년쯤 되면 빈집이 한 2천만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도 이제 똑같이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나름 이제 그 빈집 같은 거 이제 헐카페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빈집촌에 가게 되면 치안이 안 좋아갖고 빈집 노리고 이제 범죄자들이 또 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래서 또 모이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회 복지 비용, 사회 부담 비용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 결정된 기정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제 2120년까지는 내가 살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재수 좋으면 거의 뭐 그래도 한 2080년까지는 살지 않겠가? 2080년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오래 살아. 우리 큰할머니도 100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 그래가지고 최소적으로 나도 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때쯤 되면 완전히 다 이제 곱창나 있겠지. 그걸 눈으로 보게 될 건데, 뭐 이런 걸 볼 때마다 뭐 되게 뭔가 좀 이제는 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결국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옛날부터 계속 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나랑 같이 베트남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날이 실제로 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뭐 베트남이나 나중에 뭐 시간 지나가지고 뭐 넘어가게 되면 내 구독자 중에서 내 이야기 듣고 베트남 넘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뭐 그런 날도 정말로 이제
가까운 미래, 먼 미래가 될런지 가까운 미래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대한민국 망했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